메텔 챕터 11에서는 다이어마그네티즘, 반자성 및 페러매그네티즘, 상자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성을 다루는데 이용되는 대표적인 양이 바로 매그네티제이션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그 애톰 하나하나가 나타내는 매그네틱 모먼트가 있다고 할 때, 아톰 하나하나가 어떤 그 매그네틱 모먼트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더해서 단위 최적당, 오늘 단위 최적이라 그러면은 단위 최적당에 있는 매그네틱 모먼트 벡터들을 다 더해서 얻어진 단위 최적당의 토탈 magnetic 모먼트를 매그네티제이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M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하나당의 magnetic 모먼트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 문자 뒤에 나오지만은 하나하나당의 magnetic 모먼트는 그릭 문자 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것이 이 대문자 M으로 매그네티제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미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관측하는 거는 거시적인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지 관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최적당에 뭐 우리 보통 뭐 그 단위 최적하면은 뭐 세제곱 센치가 될 수 있고 세제곱 미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애톰이 엄청 많죠. 그죠? 그것에서의 그 매그네틱 모먼트를 다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그걸 자기화라고 하고 그리고 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줄 때 비로소 이 다이어마그네티즘이 생기거나 페러매그네티즘이 생기는 그런 물질을 이제 반자성 또는 상자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의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의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겼냐 하는 그 B를 갖다가 우리는 매그네틱 서셉티빌리티라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이 B를 구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큰 값이면은 서셉티빌리티가 큰 그런 물질인 것이죠. 그러면 이 페로매그네티즘과 다이어마그네티즘에서의 서셉티빌리티는 어떻게 관측이 될 거냐? 이 상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장이 외부에서 이렇게 이제 가해진 거죠. 외부 자기장이 가해졌을 때 애톰들이 마그네틱 모먼트가 자기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을 때 그때를 상자성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페로예요. 근데 이런 물질만 있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죠.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쓰는 그런 물질도 있어요. 그런 물질을 우리는 이제 다이어마그네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성질을 다이어마그네티즘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 이 M이 B에 대해서 이 평행한 경우 M 벡터가 B 벡터에 평행한 경우에 우리는 스칼라 값으로 매그네틱 서셉티빌리티가 생기고 이 값은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죠? 두 벡터에 평행하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금속 알루미늄 같은 거 이런 게 있고요. 반대로 이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매그네틱 모먼트가 생기면은 두 벡터가 서로 반평행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셉티빌리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두 벡터가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매그네틱 서셉티빌리티가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다이어마그네틱하다고 하고, 예를 들면은 금속 중에서 알루미늄과 같이 전기 전도성은 좋은데 알루미늄은 자기장에 대해서 순응하는 파라매그네틱한 물질임에 반해서 구리는 자기장을 배척하고자 하는 다이어마그네틱한 물질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다이어마그네틱한 물질, 강한 다이어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그런 물질로는 초전도체가 있죠. 초전도체는 그 초전도 상태에서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강하게 배척을 하죠. 그래서 그 외부 자기장을 이제 강하게 걸어주더라도 웬만한 초전도체는 그것들을 이제 배척하는데, 물론 그 초전도 전이하는 그 온도가 있죠. 음, 그 초전도 전이하는 온도 이하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전이 온도 이상에서는 이제 그냥 이 슈퍼컨덕터가 아니고 그냥 보통의 노멀한 그 컨덕티비티가 알루미늄이나 카파에 비해서 그리 좋지 않은 그런 컨덕터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다이어마그네티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챕터 12에 가면은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 가면은 이 페로마그네티즘이 있고, 페로매그네티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티페로매그네티즘, 엔티페로매그네티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전에 초전도가 어떤 전이 온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그 페로매그네틱 머터리얼이나 엔티페로매그네틱 머터리얼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는 그 전이 온도 이하에서, 우리 이제 큐리 템퍼러처라 그러는데, 큐리 템퍼러처 이하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지 않아도 매그네티제이션이 남아 있죠. 그게 이제 페로매그네티즘 또는 엔티페로매그네티즘인데, 그런 그 매그네틱 모먼트 벡터들이 그 모두 다 같은 방향을 갖다가 취하면은 그게 이제 페로매그네틱한 거고,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매그네틱 모먼트가 같은 방향을 취하니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자석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임계 온도인 큐리 템퍼러처 이하에서 모든 그 매그네틱 모먼트들이 자기장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방향으로 정렬돼서 존재하는 이제 그런 물질을 페로매그네티즘이라고 하고, 엔티페로는 이건 더 재밌죠. 이거는 정렬을 하긴 하는데 임계 온도가 있어서 그것도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정렬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다 똑같은 방향으로 페로는 다 똑같은 방향으로 정렬한다면, 엔티페로는 하나가 위면 하나는 다음,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요. 임계 온도 이하에서.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자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성질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에서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일단 시작을 다이어마그네틱한 물질부터 시작을 해요. 즉 어, 이 외부 자기장 때문에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기는데, 그것이 외부 자기장 반대로 생겨서 그 매그네티제이션 나누기 외부 자기장 한 것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그런 다이어마그네틱한 물질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평행한 그런 매그네티제이션을 만들어서 서셉티빌리티가 0보다 큰 그런 물질에 대해서 하는데, 이 다이어마그네틱한 것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온도축이에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특별히 어떤 의존성이 없어요. 음.
근데 페로매그네틱한 물질 중에는 온도 의존성이 있는 게 많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서셉티빌리티가 이제 T분의 1에 그러니까 온도의 역수에 이렇게 비례하는 그런 온도 의존성을 가진 그 페로매그네틱한 물질들이 많다는 거죠. 어, 반면에 페로매그네틱한 물질 중에 이 다이어마그네틱한 물질과 같이 온도 의존성이 이제 약한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반블랙 페로마그네티즘과 파울리 페로마그네티즘으로 나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페로마그네틱한 거와 다이어마그네틱한 그런 물질들은 외부 자기장 하에서 매그네티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은 매그네티즘도 없어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페로마그네틱하거나 다이어마그네틱한 거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더라도 어, 매그네틱 모먼트가 존재하는 그런 걸 페로매그네티즘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자석인 거죠. 엔티페로는 한 방향으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것이 반대로 쓰는 아주 재미있는 가장 재미있는 물질이 엔티페로매그네틱한 물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응용성은 없겠지만은 우리 이 고체 물리학의 그 다양한 물질 성질을 이제 보여주는 한 예가 돼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된 물질이 페로매그네틱한 물질도 있지만은 또 그것이 자석에 응용되기 때문에 많이 됐지만은 엔티페로매그네틱한 물질도 많이 연구가 됐고 그리고 어, 이제 이 페로매그네틱한 물질, 다이어매그네틱한 물질들도 연구가 되면서 많은 재밌는 이론들이 이, 나왔어요. 다이어마그네틱한 성질 중에 하나로서 랑제방 다이어마그네티즘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질이 있는데 이 랑제방은 사람 이름이에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에 살던 분인데 이분이 발견한 거는 우리 원자나 이온에서 어, 속박되어 있는 원자나 이온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들이 보인 그런 다이어마그네티즘이 발견된 건데 어, 자기장이 가해지면은 이와 같은 속박된 일렉트론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 관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하던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근데 외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라라고 이제 이렇게 매그네틱 필드가 들어오면은 어 그거를 이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하던 운동을 계속 하고자 하니까는 그 매그네틱 필드를 못 들어오게 음, 하는 그런 그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여기가 원자핵이고 그 어떤 원자 내에 속박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전자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이 자기장을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 반대 방향으로 마그네틱 모먼트를 내기 위해서 다른 궤도를 이제 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바로 다른 궤도로 점프할 수 없으니까 얘가
운동 궤도를 바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대강 뭐 이런 궤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궤도를 갔다가 이제 완전 반대가 되는 이런 궤도로 갔다가 또 이제 거꾸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 전자의 요 원자핵에 대한 가운동량 벡터를 보면은 그것이 이 자기장이 가해지는 방향에 대해서 가운동량 벡터가 이제 세차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운동을 나타낸다는 거죠. 음. 그럼으로써 외부 자기장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보이는 것이 이 랑제방 다이어마그네티즘이고,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궤도를 바꿔가면서 다시 자기 궤도로 돌아오는 그런 프리퀀시가 있겠죠. 어, 그 프리퀀시를 우리는 라머 프리퀀시라고 해요. 또는 라머의 세차운동 프리퀀시, 즉 강운동량 벡터가 이렇게 한 바퀴 뺑 돌아올 때 이제 단위 시간 동안에 도대체 이제 몇 번을 이제 그런 운동을 하냐 하는 거죠. 프리퀀시니까. 프리퀀시니까 이게 워낙에 빠르게 이제 이 운동할 테니까 그래서 그 이와 같은 그 세차 운동의 프리퀀시를 우리는 라머 프리퀀시라 그러고, 이 라머도 랑제방하고 같은 시기에 이 활동하던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라머 프리퀀시를 봤더니 그거는 그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에 반이 되더라는 거죠. 음. 그러면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라는 거는 이거는 자유전자. 좀 전에 구리 얘기했죠. 구리에서 존재하는 자유전자들이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똑같은 어떤 행동이죠. 외부 자기장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운동을 하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매그네틱 모먼트를 만들어서 어, 이제 그 매그네티제이션이 음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기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서셉티빌리티가 이제 음수가 되는 거죠. 매그네티제이션은 자기장에 대해서 정반대로 이제 그 벡터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원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그 다이어마그네틱 모먼트도 쉽게 내겠죠. 그때 그 전자의 자유전자의 원운동 프리퀀시가 바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요 그 속박된 그 원자의 속박된 전자의 그 궤도가 세차 운동을 하는 라머 프리퀀시는 이 자유전자들이 나타내는 그 원운동의 이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에 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관측하면 되냐면은 자기장을 가해준 상태에서 이제 이런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줘요.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강해도 이 에너지 자체가 그리 크질 않아요. 에너지 대역이 우리 마이크로웨이브 정도의 그 포톤이 가지는 그런 정도의 그 프리퀀시지요. 그래서 어, 이제 보통의 그 자기장이 뭐 한 테슬라 정도 되더라도 그 프리퀀시는 마이크로웨이브 정도 프리퀀시죠. 그리고 우리 인류가 뭐 자기장을 아무리 잘 세게 만들어도 뭐 테슬라 이렇게 그 옛날에 실험할 때
테슬라를 넘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뭐 1테슬라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요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저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쓰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있죠. 그 전자기파의 그 프리퀀시 정도를 갖다가 그 자기장을 걸어준 카파에다가 입사시키면은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많은 카파가 이제 원운동을 한다 이거죠. 음. 처음에는 몇 개만 했는데 이게 그 에너지가 그 이제 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그런 그 전자기파가 오니까 그거를 전자가 흡수해서 안 하던 다른 전자들도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는 그 비율이 커진다 이거죠. 그걸 보고서 그 이 자기장에 대해서 그 이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가 바로 외부에서 입사시켜준 마이크로웨이브의 프리퀀시와 일치해서 공명 흡수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리 같은 그런 금속의 경우에 이렇게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가 어떤 특정한 자기장에서 관측이 된다면 어떤 부도체 전자들이 속박되어 있는 부도체에서는 그 마이크로웨이브의 프리퀀시가 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의 한 반 정도 반 정도 되는 그런 마이크로웨이브를 집어넣었더니 흡수가 잘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자기장 하에서 금속은 이와 같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에서 흡수가 잘 되는데 이와 같은 인슐레이터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가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의 반 정도 되는 그런 영역에서 흡수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도체에서의 라모 프리퀀시가 도체에서의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의 반 정도 관측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낸 거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관성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전자들이 관성을 가지니까는 자유전자의 경우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다이어마그네티즘을 나타내고 어, 이제 속박되어 있는 그런 전자들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해서 다이어마그네티즘을 나타내서 이제 그런 다이어마그네티즘이 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죠? 전자 개별적으로 그 카파에 있는 전자는 개별적으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그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면은 사이클로트론 운동을 해서 이제 음, 이와 같은 프리퀀시로 사이클로트론 운동을 하는 거고 속박되어 있는 전자는 그 반대는 그 정도의 그 이제 프리퀀시를 가지는 프리세션을 하는 거면은 그러면 전자들이 다 그러면 이런 운동밖에는 하지 않을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전자 개개의 그 전자를 따지면은 이거 둘밖에 없는 거죠. 자유로운 전자와 속박된 전자에서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와 라모 프리퀀시가 관측되는 다이어마그네티즘만 있지 않겠냐 하는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전자가 개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물질은 전자들이 이런 자기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끼리 어떤 결합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스피노비 커플링 같은 거, 스피노비 커플링.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스피노비 커플링을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유로운 전자가 없기 때문에 어, 뭐 혼자 이렇게 저기 뛰쳐나와 갖고서 이렇게 사이클로트론 운동을 한다든지 뭐이 저기 이 속박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도 혼자 또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거가
미연의 방지가 되는 거죠. 이런 스피노비 커플링 같은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면은 자기장이 들어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미 조를 짜갖고 서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탈해서 각자의 이런 행동을 사이클로트론 운동이라든지 이 라모프리세션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할 수 없게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페로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도체나 인슐레이터도 있지만은 어,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도체나 인슐레이터 중에서도 이 스피노비 커플링에 의해서 전자들이 서로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들이 페로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다이어마그네티즘도 나타나고 페로마그네티즘도 나타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 고체 크리스탈에서 나타나는 거죠. 불활성 기체 원자에 대한 다이어마그네티즘을 계산하는 예가 키텔 책에 나와 있죠. 계산 자체는 고전적인 전자기하학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래서 G 일렉트론의 그 애톰인데 이게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불활성 기체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니온 같은 거 니온이면 1s2 2s2 2p 6죠. 그래서 꽉 채워져 있어요. 모든 궤도가 그렇게 해서 이거는 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0이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0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전자들이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라모 프리세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전자들이 다 이 라모 프리세션에 동원이 돼서 들어오는 자기장을 막아내기 위한 다이어매그네틱 프로퍼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류가 결국 마그네틱 모먼트를 나타내는 거니까 전류를 계산해 보면은 전류는 전자 하나에 대해서는 전자 곱하기 그 회전 프리퀀시죠. 근데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전화를 가졌으니까 마이너스를 이제 표현해 줘야죠. 그 다음에 그런 전자가 n개가 있다. 그러면 z개가 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z면은 여기가 이제 z가 이거는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 번호가 z면은 z개의 일렉트론이 있으니까 그 원자 번호를 곱해주면은 이제 전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고전적인 어프록시메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라고 하는 건 주기분의 1이고 주기라고 하는 거는 앵귤라 프리퀀시분의 2파이니까는 이제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매그네틱 모먼트라고 하는 거는 전류 곱하기 그 전류가 만드는 면적이죠. 요 면적 요거. 요 면적 A에다가 여기를 흐르는 전류를 곱해주면 바로 그것이 매그네틱 모먼트가 돼요. CGS에서는 C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 MKS는 그냥 전류 곱하기 폐회로 면적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로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평면상에서 될 거니까 하나의 폐회를 만들 때 이 평면상에서 폐회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x축, y축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제 자기장 방향이 g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면적이니까는 파이의 그 요 궤도 반지름의 제곱인데 그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균치를 쓴 거는 이 궤도가 꼭 원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것에 이게 평균치를 취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 뭐 이런 개념도 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구라고 봤을 때 구라고 보면은 우리는 구의 반경 R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로우가 되는 거고 이거 갖다 전체 구로 봤을 때 구의 반경은 이제 R이죠. 그래서 R제곱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평균치의 제곱일 거고 요 이 평면궤도 XY 평면상에서 회전하는 이 원의 어, 이 반지름의 제곱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일 거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 X제곱이나 Y제곱이나 Z제곱은 다 같을 거라는 거죠. 어, 원궤도의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3분의 1의 R제곱이고 따라서 로우 제곱은 3분의 2의 R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가 있는 그 원점으로부터의 전자가 존재하는 평균거리를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제곱한 다음에 3분의 2를 해주면은 바로 이제 로우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여기 뮤가 나오면은 뮤에다가 이제 애톰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애톰 하나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애톰이 단일체 적당에 n 개가 있으면은 이제 n을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그네티제이션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불활성 기체인데 기체가 이제 단일체 적당에 존재하는 거는 온도에 관계할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런 불활성 기체가 저온 상태로 갈 것 같으면 4도 켈빈 이하에서는 다 고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체가 됐을 때도 아마도 그 고체를 구성하는 그 하나의 그 애톰의 매그네틱 모먼트를 구한 다음에 단일체 적당에 n 개가 있다면은 그 n을 곱해주면은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불활성 기체가 고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챕터 3에 나와 있죠. 반데어발스 크리스탈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체를 만드는 거는 반데어발스 폴스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힘은 그 애톰과 애톰 사이의 거리의 7승분의 1에 비례하고 그렇게 나왔죠. 포텐셜 에너지는 6승분의 1에 비례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것이 여하간에 하나에 대해서 매그네틱 모먼트를 계산한 다음에 어떤 단일체적인 n 개가 있으면 그 n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기체건 고체건 간에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그리 하지 않으니까 하나에서 다이내믹 모먼트가 나오면은 옆에 뭐가 있다고 해서 그 모먼트가 변하거나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일체 적당에 n 개의 애톰이 존재하면은 n을 곱해주면은 매그네틱 모먼트가 되고 그걸 갖다 b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기장하에서 이제 우리 라모 프리퀀시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의 반이잖아요. 그죠?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가 mc분의 2b였다면은 라모 프리세션의 프리퀀시는 EMC분의 2b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가 구해지고 거기다 면적을 곱해서 마그네틱 모먼트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단위체 적당의 애톰의 개수를 곱해줘서 매그네티제이션을 구했고 그 매그네티제이션을 갖다가 가해준 자기장 외부 자기장으로 나눠주면은 바로 매그네틱 서셉티빌리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온 이것에다가
여기 묘 이거에다가 이제 n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b로 나눠줘야지 서스셉티빌리티가 되죠. 그러니까 ng 2제곱 나누기 4m인데 이게 3분의 2 r 제곱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이제 6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다른 건 다 양의 값을 갖죠. 이것도 뭐 다 양이고 모든 숫자가 다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따라서 이 매그네틱 서셉티빌리티는 음수가 되니까는 이거는 이제 다이어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불활성 기체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요. 뭐 아마도 저온으로 온도를 내려서 고체 상태를 만들어서 단위체 적당 애톰의 개수를 많이 이제 해서 했겠죠. 그래야지 이제 값이 매그네티제이션이 커지니까 아무래도 측정의 그 신뢰성이 커지겠죠. 그렇게 해서 쟀더니 힐륨의 경우는 마이너스 1.9, 니온 마이너스 7.2 이렇게 해서 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에 이게 2번이죠. 힐륨은 원자 번호가 2번, 즉 전자가 2개, 니온 10개, 아르곤 18개, 크립톤 36개, 그다음에 지논 54개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그거에 딱 비례해서 증가하진 않지만은 여하간에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그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정확히 비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트렌드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불활성 기체에는 완전히 쌍을 이루기 때문에 토탈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0, 토탈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0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이 들어왔을 때 그 전자계의 에너지를 낮춰주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이 라모 프리세션을 수행함으로써 그 다이어마그네티즘을 나타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죠.